2010년 이란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250km 떨어진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섰을 때 저는 발밑에서 희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지하 15m, 수만 톤의 콘크리트를 통째로 들이부어 만든 요새 나탄재 핵시설의 심장 박동이었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서늘한 금속 광택의 대공, 미사일들이 모든 궤적을 촘촘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저미의 특수부대의 침투도 이스라엘 스텔스 폭격기의 융단 폭격도 이 두꺼운 콘크리트 무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숨 막히게 한 건 단 1바이트의 외부 데이터조차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단절, 에어갭이었습니다. 인터넷 선 하나 꽂혀있지 않은 이 적막한 벙커 안으로 들어서자 핏빛 경보등만이 제 얼굴을 기괴하게 비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금속성 괴놈과 함께 수천 대의 은비 노라늄 원심 분리기들이 스스로 한계 속도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서 거대한 강철 기계들이 폭죽처럼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날카로운 파편을 사방으로 쏟아냈습니다. 파편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뒹구는 엘리트 과학자들의 두 눈에는 자신들이 무엇에 당했는지조차 모르는 순수한 공포가 맺혀 있었습니다. 매캐한 폭발과 화염 속에서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이 거대한 강철 요새를 무너뜨린 건 결코 폭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무게도 형태도 없는 단 500kb짜리 텍스트 쪼가리, 코드 한 줄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스톡스넷,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현실의 물리적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탄생한 사이버 대량 살상 무기.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하면서 이란의 핵 개발을 파괴해야만 했던 자들, 미국 국가안보국과 이스라엘 8200부대의 은밀한 미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암호명 올림픽 게임이라는 극비 프로젝트를 위해 절대 열리지 않는 성문을 밖에서 두드리는 대신 아주 오래된 방식을 택했습니다. 인터넷만이 아닌 사람의 손끝, 거리의 카페나 주차장에 무심코 버려진 작은 USB 메모리 하나에 그 악마의 코드를 담았던 겁니다. 하청업체 직원의 거칠 곳대 묻은 손끝이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그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집어들었을 때 거대한 비극은 잉태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완벽히 차단된 통제구역 안, 무심하게 꽂혀버린 USB 메모리 하나가 마침내 난공불락의 성벽 안으로 트로이의 못말을 토해낸 겁니다. 평범한 악성 코드였다면 침투 직후 화면을 망가뜨리거나 데이터를 훔치며 요란하게 존재감을 드러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달랐습니다. 녀석은 감염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시스템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죽은 듯이 숨을 죽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침묵의 살인마는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한 보안의 맹점, 이른바 제로데이 취약점을 품고 있었습니다. 암시장에서는 단 하나의 제로데이 취약점조차 수십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이 코드는 무려 4개의 제로데이를 동시에 엮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일개 해커의 솜씨가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자본과 정보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거대한 국가 권력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은 시선 내부의 수많은 컴퓨터를 소리 없이 전염시키며 네트워크의 미로를 유령처럼 배회했습니다. 수백 대의 일반 사무용 컴퓨터를 거치면서도 녀석은 아무런 파괴 공작을 하지 않고 차갑게 지나쳤습니다. 녀석이 노린 것은 오직 단 하나의 타겟, 우라늄 원심 분리기의 모터를 제어하는 독일 지멘스사의 S7315 제어기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두운 네트워크의 바다에서 지메스 제어기라는 목표물을 포착하는 순간 잠들어 있던 악마는 서서히 그 기괴한 눈을 떴습니다. 스톡스넷이 보여준 진짜 공포는 기계를 부수는 물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완벽하게 조롱하는 기만전술이었습니다. 녀석은 원심 분리기의 정상 회전 속도인 1064Hz를 기계가 비명을 지르는 한계치 1410Hz까지 은밀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2Hz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초고속으로 달리던 쇳덩어리들이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기계가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에도 통제실 모니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평온한 초록색 글씨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부서져 내리는 순간에도 통제실의 경고 센서는 죽은 듯이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치 은행 강도들이 CCTV에 과거의 평온한 녹화본을 틀어놓고 금고를 털어가는 것과 같은 완벽한 조작이었습니다. 데이터상의 수치와 그래프는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부드러운 가동 상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종이를 쥐고 밖으로 나간 과학자들의 눈앞에는 잿더미로 변해버린 거대한 강철통들만이 널브러져 있었죠. 최고의 지성이라 자부하던 엘리트들은 무너지는 이성을 부여잡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빗대 세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해킹당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수많은 엘리트들이 무능하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국가의 부름에서 쫓겨났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쇳덩어리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과학자들의 자부심과 정신까지 완벽하게 분쇄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잔혹하고 완벽했던 유령의 작전도 한 직원의 낡은 노트북이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되는 순간 치명적인 균열을 맞이합니다. 2010년 6월 나탄즈의 깊은 어둠 속을 배회하던 악마의 코드가 드디어 통제선을 넘어 전 세계의 네트워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유럽 벨라루스의 한 작은 보안업체 연구원의 모니터에서 기괴한 덩치를 가진 정체불명의 파일이 처음으로 꼬리를 잡혔죠.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보안 전문가들이 이 코드를 해부하기 위해 달라붙었고 곧 그들은 깊은 경악의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백만 줄의 군더더기 없는 로직, 목적을 달성하면 스스로 소멸해 증거를 지워버리는 무시무시한 킬스위치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코드가 아니라 오직 파괴를 위해 주조된 디지털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 괴물의 정체를 알아챘을 때 이미 이란의 원심불리기 처녀되는 완벽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 뒤였습니다. 소리 없는 암살자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이란이 국가의 명운을 걸었던 핵 개발의 시계는 거칠게 역회전하고 말았습니다. 스톡스넷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전 세계의 안보 패러다임은 그날부로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총알 한 발, 미사일 한 기 쏘지 않고도 적국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를 물리적으로 도려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를 향해 보이지 않는 암살자가 반영을 틀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르에이는 한겨울, 도시 전체에 온기를 공급하던 전력만이 단 한 줄의 악마적인 코드에 의해 일거에 숨을 거둡니다. 겸한 중환자실에서 위태로운 생명을 연장하던 호흡기들이 일제히 멈춰서며 적막한 어둠만이 병동을 집어삼킵니다. 도시 외곽의 거대한 댐 수문이 무작위로 열어젖혀지고 수만 톤의 탕류가 잠든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하늘에서 폭격기가 날아오지 않아도 우리는 단 며칠 만에 문명이 붕괴하는 생지옥 한가운데를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핏줄처럼 얽혀버린 소현들의 시대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편리하고 눈부신 유토피아를 건설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적들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스위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바친 것입니다. 화약 냄새도 귀를 찢는 굉음도 존재하지 않는 21세기의 전쟁은 이미 거대한 서막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도시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보이지 않는 총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허공을 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닫을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고 디지털이 지배하는 이 무서운 심연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지금까지 지식의 심연이었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으로 이어질 다음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